사실은 이게 이제 사업상 기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숨겨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이제 품종 개량에 도전해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피플랜트 에레디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식물방,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학원에서 이제 씨앗을 발화시켜서 키우던 발화실을 일로 옮겨왔는데요. 오늘은 요 이제 씨앗들한테 물을 주는 날입니다. 여기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산 저면간소 화분 큰 건데요. 원래는 이제 채소 키우는 화분이에요. 근데 옛날엔 제가 이제 조그만 화분에다가 포트에다가 이제 그 씨앗을 키웠는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씨앗을 다 일일이 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화분을 바꿨어요. 이런 대형 화분으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분들을 사놓고서 얘네들을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흙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여기다가, 예전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심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냥 씨앗을 이제 한 겹을 쫙 깔아요. 깐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다시 덮어요. 그러니까 흙을 밑에 넣고 씨앗을 한 겹 쫙 깔고 흙을 그 위에 덮는 형식으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많은 씨앗 분량을 심다 보니까 한 번에 심을 때도 한 몇천 개씩 심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 얘네를 심은 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 이제 각 화분별로 싹이 올라온 게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물 제가 이제 이렇게 발화하면서 품종 개량하고 이제 그랬던 얘기들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방금 발견했는데 버섯이 났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물 줄 때 없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면은 이 흙 속에 버섯 포자가 있어서 가끔 버섯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씨앗 발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물을 좀 줘보려고 그래요. 저희 이제 발화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화장실이 있어서 물을 주기가 되게 편해요. 저기서 이제 그냥 샤워기로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 그래서 첫 번째 화분부터 물은 한 번 줄 때 충분히 주면 좋아요. 밑에 새게끔. 자, 이렇게 물을 주면 화분이 되게 무거워져요. 묵직해집니다. 두 번째 화분도, 얘는 아까 싹이 올라왔었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물을 주고 나면은 요 밑에 이제 물이 새어나올 정도로 충분히 이제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물이 새어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화분들도 또 물을 줘보겠습니다. 얘도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싹이 올라온 게 또 보이시죠? 몬스테라 씨앗을 심으면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싹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얘네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방사선 처리를 해가지고 돌연변이 확률을 높인 것도 있고, 또 이제 냉장고에 좀 장기간 보관을 했어요, 이사하면서. 그래서 얘네가 생각보다 이제 발화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품종 개량하려고 이제 방사선을 조인 씨앗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그레이 때 선량을 그 감마선을 조이는데, 거의 발화율이 그래도 한 8, 9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냉장고에 오래 보관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발화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품종 개량을 하면서 그 적정 선량대, 감마선 적정 그레이 때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업상 기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숨겨왔는데, 요번 기회에 한번 좀 이제
품종 개량에 도전해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방사선 선량대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다 뒤지고, 뭐 우리나라에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논문들 다 뒤져가지고 몇 개 참고해가지고 이제 적정 선량대를 찾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감마선 조이는 거에 이제 수치 자체를 그레이라고 그래요. 그레이. 만약에 이제 이 그레이대를 조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에 정읍에 있는 첨단방사선 연구소 거기에서 코발트를 가지고서 감마선을 조이는 시설이 있어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거기다 신청을 해가지고 씨앗이라던가 아니면은 삽수, 식물 자체를 이제 방사선을 조일 수가 있는데, 몬스테라 씨앗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씨앗도 그렇지만 선량이 너무 그 방사선 선량이 너무 센 경우에는 이 씨앗이나 식물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너무 약하면 돌연변이 확률이 약하고요. 또 씨앗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수분 함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물론 같은 몬스테라 씨앗이라고 해서도 수분이 많거냐 적냐에 따라 가지고 적정 그레이 양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 선량이랑 몇 번에 걸친 실험을 해본 결과 알게 된 결론은 뭐냐면, 50그레이 이상의 선량을 쪼이면 몬스테라 씨앗은 발화율이 거의 10% 아래로 떨어집니다. 거의 한 1% 정도만 발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5그레이 정도에서 가장 많은 돌연변이 씨앗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도 사실은 자연상에 나오는 확률보다는 이제 높은 거지만 사실 되게 낮기는 해요. 보통 25그레이대에서 보면은 씨앗 1000개당 하나 정도 괜찮은 돌연변이, 색상 변이가 나온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자연 상태 씨앗은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 괜찮은 돌연변이가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은 하시더라도 하시긴 힘들겠지만, 몬스테라 씨앗을 가지고서 이제 감마선 처리를 해서 이제 몬스테라 돌연변이를 새롭게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5그레이대 선량을 가지고서 조사를 해가지고 씨앗의 돌연변이를 이제 유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데 논문이나 이런 데 뒤져봐서도 안 나오는 그 선량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제는 많이 연구할 만큼 연구를 했고, 또 이제는 매니아층들이 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품종들을 개량하고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그 열대 관엽 중에 원예 강국 분야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했던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보게 되는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상 해보시면은 되게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이거를 키우는 주기 자체가 거의 막 1년씩 걸리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사실은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내긴 힘들어요.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투자도 하고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몰랐으니까 그거를 또 여러 선량대를 다 점검을 해보면서 몇 번의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씨앗을도 되게 많이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제 다음 분들은 그래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접근을 하시면은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그레이대에서 가장 많은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거, 색상 돌연변이, 예를 들면 이제 알보 같은 하얀색이나 아니면 옐로우, 민트 같은 계열들도 한 1000개 하나 정도씩 나와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또 물을 줘볼게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작은 화분들 하나하나 물 주다 보니까 물조리개로 하나씩 이렇게 막 주고 했는데, 요새는 이 큰 화분에다 샤워기로 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같은 분량을 거의 10분의 1 시간 정도로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어떤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씨앗을 발화를 할 때에는 사실 습도가 좀 높거나 아니면은 흙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물을 주는 게 좋아요. 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차피 발화실은 항상 빛을 켜놓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24시간 안 켜놓고 뭐 12시간 켜고 12시간 꺼놓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좀 습하게 유지가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또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집안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기본적으로 높진 않아요. 보시면은 습도가 어디 갔어?
지금 집안의 습도는 40% 정도예요. 사실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식물이 워낙 많으니까 습도가 높은 편인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온실 정도의 습도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 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이제 40%면은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앗들이 보시면 일주일 정도 물을 안 줘도 이렇게 흙이 말라버려요. 흙이 말라서, 그래서 이제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분. 아직 그렇게 발화가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화분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발화가 싹이 한두 개 올라오고, 나머지들은 아직 싹이 안 올라왔어요. 사실 몬스테라 씨앗은 이제 실제 발화를 해보시면 알겠는데, 원래 씨앗들이 그런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정확히 보면은 씨앗을 심으면 한 번에 싹 발화가 돼가지고 다 올라오는 씨앗들이 있고, 반대로 같은 시기에 씨앗을 심어도 시기가 나누어져 가지고 어떤 애들은 미리 나오고 어떤 애들은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서 발화가 되는 씨앗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상에서 특정 씨앗들 같은 경우에는 한 시기에 다 싹이 올라와 버리면은, 예를 들면 뭐 초식동물이 뜯어먹는다던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생존에 위험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식물도 씨앗이 발화되는 시기를 바꿔가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번 나오고 또 다음 씨앗들은 두 번에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이렇게 시간 텀을 주고서 자라는 씨앗들이 있는데, 몬스테라는 씨앗이 한 번에 나오는 씨앗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텀을 주고서 첫 번째 애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애들이 나오고 세 번째 애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씨앗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화분을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씨앗을 화분 하나에다 하나씩 심어 보니까 같은 시기에 심었던 씨앗들이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되게 불편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애들은 빨리 나와가지고 그 화분을 또 분리해내야 되고, 어떤 화분들은 늦게 나오니까.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으면 편리한 게, 싹이 일단 한번 나온 애들은 봐가지고 괜찮은 애들은 먼저 골라내고, 그러고서는 이제 걔네들 다른 화분에다 옮기고 나면은 또 여기에서 또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골라내고, 다시 또 싹이 올라오면 골라내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몬스테라 씨앗의 특성 자체는 어떻냐? 씨앗이 발화가 절대 한 타임에 한 번에 심었다고 같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올라오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화분에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렇게 화분에 물을 다 줬고, 이렇게 그 몬스테라 품종 개량을 할 때 필요한 선량대, 그리고 이제 발화를 시킬 때 노하우 같은 것들도 좀 간단히 알려드려 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